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집사가 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두 권의 책인데요. 두 권 모두 일본 저자의 책입니다. 부자의 집사 그리고 진짜 부자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우선 두 가지 마인드 그리고 두 가지의 행동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먼저 마인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감각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전 마인드는 어렸을 적부터 성장을 하면서 그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냐 이거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노출된 거, 많이 보는 존재는 아무래도 부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 마인드, 부자의 금전 마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보통 사람, 작은 부자, 그리고 진짜 부자.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보통 사람은 절약하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작은 부자는 소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진짜 부자는 투자하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과 작은 사람은 절약하는 부모 또는 소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그닥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제한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고 아무래도 절약을 하는 것이 몸에 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경우와 작은 부자인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된다면 투자하는 모습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인데, 약간 안 좋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금의 여유를 해외여행, 명품 옷차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주택을 사는 거죠. 집을. 근데 다 빚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학원 뺑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돈은, 그쵸? 소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금전 감각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과 소비,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어떠냐면 수입이 나름 충분하단 말이죠. 제한돼 있지 않고. 아무래도 그 진짜 부자의 부모들은 회사 오너 또는 전문직일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금전감각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비는 일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그 돈, 수입을 재산 증식에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에 60 정도가 남았는데 40은 소비를 하고요. 60을 넣어서 70, 80, 100을 만들 것이냐, 그 증식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매사를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1을 넣어서 1을 얻는 게 아니라 2, 3을 얻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두 저자가 만났던 부자들의 모습은 그 충동적인 쇼핑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옷차림도 겸소하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통장을 까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다 이런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몇 번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성. 그쵸? 이 실용성의 가치를 두고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다가 정말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정말 큰 돈도 지불을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돈, 정말
그 아까 보통인 그리고 작은 부자의 사람이라면 정말 필요한 건데 너무 큰 돈이라서 쉬이 쓰지 못하는 건데 이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은 관점은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초관심,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가까이 해요. 가깝게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인재를 주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팀을 꾸리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투자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회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사람, 작은 부자, 진짜 부자 이 세 사람이 모두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보통 사람으로 남을지 작은 부자가 될지 진짜 부자가 될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바로 회식으로요. 회식으로 어떻게 가늠을 하느냐? 보통 사람은 10시에 회식을 끝낸다고 해요. 근데 작은 부자는 회식을 12시에 끝내고요. 진짜 부자는 회식을 8시에 끝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우선 보통 사람은 여러분 거의 회식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아무래도 회식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과 시간이 6시에 마친 다음에 회식을 가면 1차에서 거하게 먹고 2차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 그렇게 해서 한 10시, 11시쯤 마치고 귀가를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직장인들 중에서 조금 작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3차 바에 가서 또 마신다는 거죠, 상사와. 그래서 종료 시간은 약 12시가 되고 막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작은 부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차에 갈까요? 조직에서 상사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상사는 나의 승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인사권을, 그리고 나보다 조직 내 영향력과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사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3차, 4차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부자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8시에 회식을 과감하게 끝낸다라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개발의 시간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회식의 목적은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정말 소모적인 회식이라면 과감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식도 굉장히 단시간 동안 응축해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6시에 시작을 하면 딱 6시를 지키는 거예요. 8시도 딱 지키고 시간 엄수에 철저합니다. 만약에 내가 8시에 귀가를 해서 나머지 자기 개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기 개발 할 것들이, 그 과제가 계속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질 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 8시 귀가 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릴렉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일을 또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가지 이제 부자 마인드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부자들의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가게 되면은 제일 편한 관계가 누구냐면 동기들이에요. 동년배.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 업무 이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게 굉장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조직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내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관계가 제일 편한 관계가 사원 대 사원, 관리자는 관리자끼리 만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편하긴 하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늦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저자가 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자들은 조직 생활을 할 때 항상
자신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상사를 만난다는 게. 하지만 저 상사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평사원이라면 내가 과장 또는 부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장이라면 부장 또는 임원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꼰대 같은 상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준 높은 사람은 존경심이 들 만한 상사, 그 상사를 찍고 그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조언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부자가 될 사람들, 그 가능성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위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계발 성장, 그쵸? 일에서든 일상에서든 높이 올라가는 마음을 계속 한켠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부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요. 부자가 되기 전에 창업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상장 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에 막 찾아갔다고 해요. 일부러. 100번을 찾아갔을 때 60번, 70번은 거절을 했지만 20번, 30번은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큰 부자나 사업가들과 만나는 파티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은 모임에 데려가는 이런 행운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행운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준 높은 네트워크 인맥을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끌어줬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성공 3요소를 꼽으면 여러분 돈과 비즈니스 모델과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뽑거든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어야 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존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멘토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나를 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으면은 이 돈, BM,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과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건 그쵸?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 당연하겠죠. 나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고 더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쵸? 나랑 동시대를 살지만 더 많은 돈, BM,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계속 동년배들과만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의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현재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이게 막상 적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왜 현재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야 되냐면 그 행동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부를 성취 가능하게 하는지를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000시간의 운동을 해야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내가 5,000시간을 운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놀고 노래방 가고 그렇죠? TV 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온전히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이 부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자, 모모씨,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자가 부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됐든 이 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재산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얼마를 적을까? 1억? 10억? 100억? 근데 100억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적자니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10억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부자가 받죠. 그리고 나서 부자가 이 적은 금액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10억 원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적어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적어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데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연봉은 한 2,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1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불가능하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현재 행동을 적어서 완벽하게 파악하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완벽한, 그쵸?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저자가.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꿈만 꾸었지 행동은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말로만 10억을 번다는 거지 그 10억을 벌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어제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친 거라고 그랬어요.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바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창업을 해요. 그래서 부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뭐뭐씨,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상장이 된다면 10억도 100억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100억 원을 벌 만한 여지가 이제야 있는 걸세. 그러니까 창업, 그게 바로 행동이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겠죠.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씨앗이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실제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라는 거죠. 부자의 씨앗으로요. 그쵸? 그 가능성,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오늘 심어가라는 겁니다. 한 개씩, 두 개씩.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마인드,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이었어요. 두 가지 마인드에는, 그쵸? 절약과 소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투자예요, 투자. 항상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절약도 중요하죠. 그리고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쵸?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1을 넣어서 2, 3을 얻어낼까? 10, 20을 얻어낼까? 레버리지죠? 그리고 회식은 8시에 종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시, 9시, 10시 이런 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8시에 딱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상징하느냐? 퇴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예요. 남들은 다 놀고 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자기만의 시간으로 확보해서 더 성장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마인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첫 번째,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동년배들, 동기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 친구들 너무 좋아요. 편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성장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돈,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요. 두 번째는 뭔가요? 현재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적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마인드, 두 가지 행동,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으로 한번 옮겨 보시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오늘 두 가지 마인드와 두 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